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르셀로나를 갔다 온 남자와 바르셀로나의 팬. 네. 야, 스페인 재밌었어? 아주 재밌었죠. 아, 진짜? 아주 재밌었습니다. 거기서 뭐 친구들도 만나고 그랬어? 옛날에 이제 좀 뭐 알고 지내던 친구들도 만났고, 바르셀로나에서도 그랬고, 이제 말라가 갔을 때도 그랬고, 그래서 뭐 저는 아주 이번에 행복했어? 재미있는 그걸 보내고 왔고, 형님 제가 오!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빠바밤! 빠바밤! 직접 좀 꺼내주시죠. 짠! 짠, 짠, 짜잔. 한번 보여주세요. 진짜 택도 안 뗀 새 겁니다. 진짜 택도 안 뗀 새 거예요. 안수 파티! 제가 안수 네. 파티. 이게 이 유니폼이 지금 바르셀로나 전역에 있는 바르셀로나 공식 오피셜 샵 있죠. 다 품절입니다. 와. 이 홈이. 아, 진짜? 홈이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 음. 유니폼 내가 사고 싶은데 있냐? 그때 없대요 사이즈가. 그래서 아니, 그럼 어디 가서 사야 되냐? 그랬더니 아마 지금 물량이 입고가 안 돼가지고 기다려야 될 거라고. 근데 이 제일 큰 사이즈 있죠. 진짜? 그 매장에 3장 남아 있었어요. 오. 3장 남아 있는 걸 제가 한 장 겟해서 네. 또 마킹까지 네. 또 해왔습니다. 자, 하죠, 방송을. 이들 하시고. 네. 이거 뭐 약간 그 애기들 그거 받침 아니에요? 안수 파티가 이번 경기에서 한 골 2개의 도움을 했잖아. 아주 좋죠. 제가 사실 이제 라요 바이카노전을 보고 왔는데 네. 라요전은 좀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엄청 실망스러웠죠. 그리고 현장에 황덕현이가 있는 바람에. 제가 있는 바람에가 아니고 제가 진짜.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기대를 좀 많이 했어요. 제 친구는 축구를 잘 모르는 친구인데 같이 보러 갔는데 이제 레반도프스키를 알아요. 그 친구가. 그래서 이 팀에 레반도프스키가 있다.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경기를 봤는데 레반도프스키가 이제 골망을 한번 흔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옵사이드로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기가 0대0으로 종료가 돼가지고 네. 경기 내용 자체는 저는 재밌게 봤는데 아무래도 현장이고 분위기고 또 좋고 하니까. 근데 이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좀 문제점이 많이 나온 경기가 아니었나. 사실 질 뻔했죠. 그렇죠. 라요 네. 역습이 너무 위협적이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부스케츠 퇴장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가 1라운드에서 라요 바이카노를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사실 라요 바이카노를 상대로 최근 들어서 재미를 보지 못했죠. 지난 시즌도 두 차례 대결에서 0대1로 연속적으로 패배를 당했고 이번 경기에서도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이라올라 감독의 라요 바이카노에게 3경기 연속으로 무득점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바르셀로나의 문제점이 많이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경기 보면서 좀 느꼈었던 건 일단은 우측 풀백, 그러니까 우측 라인 자체가 저는 되게 별로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라오 풀백경도 약간의 의구심, 덴벨레 그 경기 너무 못했고요. 그리고 저는 세르지 들어오고 나서도 그렇게 막 눈에 띄게 나아졌다는 느낌이 없었고 하피냐도 그러니까 걔 왜 킥이 그래? 그러니까 위치 스위칭을 계속 해줬잖아요. 덴벨레랑. 그래서 주발로 뛰었었던 때도 있고 역발윙으로 배치됐을 때도 있었는데 저는 둘 다 뭔가 좀 되게 애매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니 현장에서 봤을 때 가장 눈에 들어오는 선수는 누구였나요? 덴벨레죠. 덴벨레였어요? 욕 졸라 했습니다. 진짜. 못해서? 아니 근데 그게 저만 욕한 게 아니고 저는 한국어로 욕했거든요. 제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다 욕했어요. 그리고 덴벨레가 공 잡잖아요. 탄식이 먼저 나옵니다. 관중석에서. 근데 그 정도로 덴벨레 경기는 안 좋았고 그냥 그나마 그 라요 바이카노전에서 저는 제일 눈에 띄고 잘했다고 생각하는 선수는 이제 후반전에 센터백으로 들어와서 엄청난 오버래핑을 보여준 프랭키 더용. 그리고 저는 전반전에 부스케츠는 나쁘지 않았다고 봤어요. 탈압박을 하고 이런 과정. 그 두 선수 빼고는 인상적인 선수가 없지 않았나. 사실은 라요 바이카노전은 프랭키 더용을 이적시키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보여준 거죠. 프랭키 더용이 드리블을 통해서 탈압박하면서 공격을 계속해서 전개했으니까. 맞아요. 프랭키 더용의 천재성이 입증된 경기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은 아닌데 라요 바이카노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부스케츠에 대한 압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을 전개할 때 측면으로 볼이 가야 되는데 측면 쪽에 있는 양쪽 풀백들 알바라든가 아라오가 공격 전개의 문제를 또 드러냈고 너무 안 좋았죠. 네, 진짜. 그러다 보니 결국은 위쪽에 있는 하피냐하고 덴벨레는 개인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데 둘 다 컨디션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맞아요. 하피냐는 아마도 바르셀로나 데뷔전이다 보니까 긴장하지 않았나. 왜냐면 킥이 너무 부정확하게. 그러니까 리즈에서 보여줬었던 그 안쪽으로 접고 들어와서 때리는 그런 패턴도 잘 안 나왔고 네. 그러다 보니까 위치 스위칭 해가지고 아예 정발링으로 배치도 했었잖아요. 네. 그 덴벨레는 그날이었어요. 안 되는 날. 너무 안 좋았어. 저 그 치달 한번 하다가 공 튄 거 있잖아요. 진짜 개쌍용 있거든요. 보다가. 답답하지. 네, 엄청 답답했고 이제 그 다음 경기 이제 바로 직전 경기였었죠. 대승을 거뒀었던 소시에다드죠. 소시에다드가
라인을 올리면서 공격을 전개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이번 경기는 또 소시에다드 홈 레알레 아레나였고. 네.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가 뒷공간을 파는데 효과를 보는 상황이 많았고 이거는 비아레알을 상대할 때도 최근에 많이 나온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라요 바이에카노전에서 무승부를 거둔 다음에 실망감이 매우 컸다는 거죠. 맞아요. 너도 분명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갔을 거 아니야. 당연하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뭐 개막전이에요. 홈이에요. 홈. 그리고 영입생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근데 상대가 라요 바이에카노네. 물론 이제 바르셀로나를 최근에 좀 괴롭히긴 했지만 전력을 놓고 봤을 때 이 두 팀을 사실 비교하기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너무 이렇게 격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전 당연히 같이 간 친구한테도 이 경기는 무조건 다득점 경기다. 물론 이제 최근에 좀 안 좋긴 한데 이거 바르셀로나 레반도프스키 왔다. 이거는 골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경기인데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에 사비 감독 입장에서도 초반부터 위기라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모두가 지금은 영입을 잘했기 때문에 우승 후보라고 봤는데 맞아요. 웬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리하고 레알 마드리드 승리하고 다 1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이 바르셀로나가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소시에다드 원정이 매우 중요했고 여기서 변칙적인 3백을 꺼내 듭니다. 네. 이 에릭 가르시아, 텐센, 아라우로 3백을 구성을 하고 발데를 위로 올렸죠. 아예 그냥 윙백으로 써버렸죠. 네. 발데를. 그러니까 발데가 사실 발데 위치에 따라서는 포백처럼 변하는 모습도 중간중간 있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칙적인 3백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비 감독이 3백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3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덴벨레를 배치했는데 저는 그거는 좌우 측면 수비수들이 지금 문제다라는 걸 인정을 했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우측도 문제고 그러니까 좌측도 저도 이제 경기 준비하면서 알바가 라요전에 너무 안 좋았으니까 다른 선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왼쪽에 지금 대안이 누구냐?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금 발데를 되게 고평가하고 있다라는 거를 봤고 그래서 발데가 이제 이날 경기 선발로 나왔죠. 그래서 어쨌든 시작부터 어시스트를 또 기록을 했으니까 네. 발데가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야죠. 한쪽이 덴벨레인데 그냥 3백을 쓰면서 다른 쪽에 하피냐라든가 뭐 페란이라든가 아니면 안수파티를 놓는다는 거는 수비적으로 너무 위험하다. 그냥 바이데가 풀백으로 뛸 때에는 수비력이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윙백처럼 뛸 때에는 공격력이 어째 좋은 선수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백포로 가동했을 때 좌우 측면 풀백들이 앞쪽으로 전진하지 못하면서 공격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차라리 3백으로 놓고 아예 그냥 측면을 커버하게끔 만든 다음에 앞쪽에 있는 자원들을 더욱더 열심히 뛰게끔 더욱더 공격적으로 뛰게끔 만들자 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라요전에 안 좋았던 분위기는 소시에다드전 전반전까지는 이어졌다고 봤거든요. 네. 왜냐면 선제골을 넣긴 했는데 그 이후 흐름 자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후반전에 교체 투입하면서 이게 완전히 경기가 양상이 바뀌었잖아요. 네.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야 되죠. 그 첫 번째는 지금 3백 쓴 거 얘기하고 두 번째는 부스케츠가 퇴장으로 못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프랭키 도용을 그 자리에 뒀잖아요. 그런데 경기 초반에 안 좋았던 이유는 페드리가 약간 위로 올라가면서 가비하고 뛰려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 위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프랭키 도용이 빌드업 할 때 상대 압박에 많이 묶였어요. 아니 첫 골도 보면은 쿠보랑 다비드 실바가 동시에 압박가하는 걸 못 벗겨내가지고 결국에는 실점이 나왔잖아요. 네. 그 장면에서. 그래서 요 장면 때문에 프랭키 도용 같은 경우에는 원볼란치로는 위험성이 있다. 왜냐면은 1차 빌드업 할 때 볼을 빼앗기면은 바로 위기잖아요. 그런데 프랭키 도용 같은 경우에는 패스를 빨리 돌리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게 아니라 탈압박하면서 드리블로서 전진하는 데 뛰어난 능력이 있다 보니 그러니까 볼 소요 시간이 좀 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압박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붙여줘야 되니까 페드리가 쓱 내려와서 그 역할을 해줘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풀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죠. 이런 식으로 경기가 운영이 됐다면 측면 쪽에서 더 날카로운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경기 시작하자마자 바이데가 들어가면서 연결해주고 레반도프스키가 마무리 짓는 모습. 레반도프스키 생일이었습니다. 네. 아 맞아요. 그 생일 축하 또 기념골을 네. 터뜨렸죠. 그러면서 이제 올 시즌 바르셀로나의 첫 골이 레반도프스키의 데뷔골이 이 연결이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그 다음에 경기를 푸는 과정을 봤을 때는 측면 쪽에서 올라온 다음에 방향 전환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전반전 동안은 측면 쪽에서 올라오고 나서 이쪽에서 올라오면 이쪽에서 공격하고 이쪽에서 올라오면 이쪽에서 공격하고 그러면 소시에다드 입장에서는 수비하기가 더 편해지는 거죠. 편해지죠. 그리고 소시에다드가 전반전에 에너지 레벨을 굉장히 높였어요. 그러니까 소시에다드가 이 강팀 상대로 압박하는 스탠스를 보면은 일단 전방 숫자 배치가 많고 기본적으로 맨투맨입니다.
그 경기 보신 분도 알겠지만 바르셀로나가 그러니까 소시에다드 입장에서는 파이널 서드 지역이 되겠죠. 그 지역에서 후방 빌드업 전개하고 볼을 돌리기 시작할 때 보면은 한 명 한 명한테 마크맨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롱볼이 유도될 수밖에 없고 수비맨디 같은 자원들이 아예 센터백 사이로 내려가가지고 롱볼 따내고 그 이후의 소유권을 계속 유지를 하다 보니까 이거에 바르셀로나가 고전을 엄청 했어요. 그 경기에.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풀리지 않다 보니 전반전은 1대1로 마치게 되고 그리고 후반전 들어서도 초반에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알가시 감독이 아예 얘기했습니다. 60분까지는 상당히 좋은 경기를 펼쳤다. 우리 시간이었다. 네, 그 다음에는 바르셀로나의 템포, 리듬을 따라가지를 못했다. 이건 체력적인 문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소시에다드는 공격을 책임지는 쿠보, 이사크, 다비드 실바를 모두 빼죠. 다 바꾸죠. 네. 근데 사실 대신해서 나온 자원들이 되게 어린 선수들이고 이거를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을 만한 선수들도 아니고 네. 그리고 뭐 모모쇼 같은 경우도 사실 까디스전에도 이 선수가 완득 2번 있었는데 다 놓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약간 이사크의 향기가 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이 경기에서 이사크가 골을 넣은 점에 대해서는 알가시 감독이 만족을 했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골 장면 에릭 가르시아가 태클 안 했으면 이거는 그냥 그대로 막혔을 수도 있다. 이사크의 지금까지의 그 쉬운 찬스 놓치는 걸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약간의 소시에다드 쪽에 행운은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뭐 더용 빼앗기는 장면부터 행운이 좀 있었다고 보는 그렇게 판단한 게 맞는 것 같은데 여하튼 쿠보, 이사크, 다비드 실바를 앞세운 공격은 위력적이다. 여기다가 부상당한 웨아르 사발이 돌아온다면 소시에다드 공격은 조금 더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쿠보가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네, 이거를 떠나서 물론 이제 쿠보도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해서 결정력은 떨어져요. 카디스전 결승골 넣었다 할지라도 이 선수 솔직히 얘기해서 드리블 효과적이고 좋아요. 뒷공간 잘 파고듭니다. 뭐 마요르카 때도 잘했고. 네, 근데 마무리 능력은 마무리 패스라든가 슈팅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이 맞아요. 경기에서도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는 놓쳤죠. 장면이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후반전 들어서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건 페란을 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날 3백으로 나왔잖아요, 바르셀로나가. 근데 저는 전체적인 포메이션 틀은 3-4-2-1 정도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배치가 되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페란이었고 가비가 올라가고 더용이랑 페드리가 이제 아래서 약간 서포트하는 이게 이제 예전에 사비 감독이 알사드 시절에 3백 쓸 때 형태랑 되게 비슷한데 이 형태로 나왔는데 이때 여기서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나온 페란 영향력이 너무 떨어졌거든요. 저는 이 경기에서 가비의 활약도 좀 아쉬움이 커요. 맞아요, 저도. 그런데 결국은 그런 거예요. 왼쪽에 바이데가 직선적으로 가고 오른쪽에 덴벨레가 직선적으로 갔을 때 여기서 조금 더 방향 전환이라든가 유기적인 움직임이 나오려면 레반도프스키가 빠지면서 플레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페란이 바이데와 가비가 덴벨레와 여기서 연계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안 됐죠. 그게 안 됐어요. 그리고 페란이 나가고 나서 안수파티 들어오면서 모든 게 바뀝니다. 그냥 아예 다른 팀처럼 바꿔버렸어. 완전히 한번 들어주세요. 바뀌었어요. 안수파티. 아니 이름이 안 보이잖아요, 형님. 안수파티가 30분 뛰었는데 네. 그 30분 동안 바르셀로나의 축구를 알 수가 있었어요. 네. 이것이 바르사다. 네, 그렇습니다. 페란이 나가서 그런지 몰라도 안수파티가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여하튼 남은 30분 동안은 정말로 바르셀로나다운 축구가 펼쳐졌다. 안수파티가 들어와서 그 환상적인 힐 패스. 아니 거의 뒤에 눈 달렸잖아요. 어. 근데 레반도프스키도 조금 있다가 똑같은 거 보여줬었잖아요. 네. 그거 보면은. 그래서 저는 딱 그거 보고 역시 안수파티가 괜히 10번을 받은 게 아니고. 그렇지. 물론 이제 10번의 무게감은 정말 어마어마하겠지만 그리고 정통 공격수는 이런 맛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또 레반도프스키도 잘 보여주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덴벨레가 하피냐가 들어오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위치를 바꾸죠. 네, 그 가운데서 하피냐는 반대발 윙어처럼 오른쪽에서 뛰니까 결국 중앙 쪽으로 들어오거든요. 네, 맞아요. 그 가운데서 이제 중앙 쪽으로 안수파티에게 연결됐을 때 안수파티가 환상적인 힐 패스. 그리고 나서 덴벨레가 들어가면서 마무리. 야, 그거 놓치면 인간도 아니지. 그렇죠. 그건 무조건 해야죠. 물론 잘 차기도 했어. 진짜- 어쩌다 한번 걸리는 경우가 있어. 팝포스트로 낮고 빠르게 꽝 이렇게 꽂혔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덴벨레가 골 넣으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오게 되고 네. 그 가운데 안수파티가 이번에는 레반도프스키에게 그리고 레반도프스키가 마무리 지으면서 네 3대1이 되죠. 거의 작품이었죠. 가비가 흘려주고 또 넘겨주고 하면서 또 마무리. 네. 레반도프스키 뭐 그런 거 있으면 무조건이니까. 레반도프스키 환상적이었어요 이 경기에서. 진짜 잘했어요. 네, 진짜 잘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안수파티 넣는 골은 아마도 레반도프스키의 패스가 수위 맞고 굴절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레반도프스키의 도움으로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결국 이제 안수파티가 마무리 지으면서 4대1이 됐는데 일단은 이 포메이션이 주 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측면에 괜찮은 수비수들이 영입이 된다면 그러니까 기본 3-4-3 형태가 기본 포메이션은 네. 아닙니다.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크고 다만 요 3백 바탕의 전술은 이제 후반전에는 좀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 좀 더 공격적으로 네. 상대를 몰아붙여야 될 때. 몰아붙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비 감독이 생각하는 3백은 수비적인 3백이 아니에요. 공격적인 3백을 많이 써요. 그러면서 윙백 자리에 윙어를 넣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덴벨레를 갖다 박는 경우가 맞아요. 많으니까 네. 아마도 후반전에는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일단 한숨 돌리면서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네. 물론 그 위에 레알 마드리드가 2승, 베티스가 2승, 뭐 오사수나가 2승, 뭐 이러면서 2승 거둔 팀들이 있긴 있는데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도 1승 1무니까 초반 분위기가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일단 지난 시즌의 문제점들을 생각했을 때 홈에서 좀 약해졌다는 거. 이거 올 시즌 홈 첫 경기 무승부잖아요. 라요랑 0대0 네. 득점 없이 무승부예요. 네. 그래서 홈에서 강인함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라요전처럼 말리는 경기에서 레반도프스키가 해결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레반도프스키는 그것 때문에 데려온 거거든요. 네, 맞아요. 말리고 예를 들어서 비기고 있는 그런 경기에서 이거를 이기게 만들고 설령 지고 있는 경기더라도 이거를 동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스트라이커들한테는 좀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선수단 정리죠. 이제 좀 어쨌든 슬롯이 그게 쿤데가 지금 어쨌든 등록이 안 됐잖아요.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등록 못하면은 이제 FA로 풀리게 된다 뭐 이런 얘기부터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비 감독은 아마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등록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가 이제 바이올리드랑 네. 합니다.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중계를 하게 됐는데 야, 너 들어오지 마. 왜요? 너 때문에 아니 속 타. 이겼잖아. 아니 소세다드 이겼잖아요. 4대1을. 야, 60분 동안 속 탔어. 아니 그래도 어쨌든 그 나머지 30분이 엄청났잖아요. 바르셀로나. 야, 자꾸 바르셀로나 경기에 마라왕을 묻히면 어떡해. 네, 자 어쨌든 바이올리드. 네. 그때까지는 좀 이제 쿤데가 이제 등록이 좀 될지 그게 지금 바르셀로나 팬들한테는 제일 큰 관심사가 아닐까. 사비 감독도 쿤데가 빨리 이제 등록이 돼서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쿤데 등록과 맞물려서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데파이라든가 오바메양이라든가 데스트라든가 브레이스웨이트라든가 뭐 프랭키 도용은 제가 보기엔 오히려 남길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나머지 자원들 지금 따로 링컨하고 있는 자원들은 나갈 가능성이 좀 네, 있고. 이 자원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물론 지금 다 지지부진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자원들을 좀 지켜봐야 되고 많은 팬들이 야 데스트는 그래도 남겨야 되는 거 아니야? 지난 시즌에 성장한 면이 있잖아. 이랬는데 사비 감독은 데스트를 전력 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인터뷰 봤는데 그러니까 아라우가 일단 센터백이랑 우풀백이 다 되고 그리고 여기에 쿤데라는 자원이 또 영입이 됐다 보니까 그냥 이대로 가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왼쪽 풀백 백업이라든가 오른쪽에 뭐 후안 포이스부터 여러 명 연결되기도 하는데 일단 뭐 베르나르도 실바보다는 측면 쪽 자원에 집중하지 않을까? 베르나르도 실바는 이번에 또 뉴캐슬전에 선발 출전해서 공격 포인트도 기록하고 골도 넣었죠. 네, 그리고 인터뷰에서 이제 얘기했죠. 실태에서 행복하고 뭐 이 팀에 어쨌든 포커스 맞추고 있다는 얘기를 또 했으니까. 그리고 이적료가 너무 비싸서 네. 거의 1억 유로를 달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쉽지는 않죠. 베시바가 또 그만큼 잘하기도 네, 하고. 잘하기도 하고. 네. 그런 면을 봤을 때에는 아마 측면 수비수 보강에 마지막에 초점을 좀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측면 수비수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격 전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어렵죠. 큽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바르셀로나가 라요전에서 조금 안 좋았던 흐름을 소시에다드전에서는 완전히 바꾸는 데 성공을 했고 그리고 사비 감독이 어떻게 보면 좀 변칙적인 이런 쓸백이 잘 먹혀들었고 교체 카드 용병술의 승리였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만약의 경우 상대적인 약팀을 상대할 때 그럴 경우에도 이번 전술 같은 것을 많이 들고 나오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공격적으로 나가서 3백으로 해가지고 공격 숫자를 많이 올리는. 실점을 좀 하더라도 화력 대결로 가서 그냥 결과를 가져와 버리는. 어차피 화력 대 화력하면은 바르셀로나 쪽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이제 강팀을 상대할 때는 이야기가 다르지만 좀 뭐 약팀 사냥할 때는 아예 그냥 몰아붙여 버리자 이런 상황이 좀 반복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어쨌든 바르셀로나 초반 분위기 조금 이제 상승세 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 이제 바이올리드전 과연 이 안수 파티 근데 인기 진짜 많더라고요. 아 그럼 현지에서 인기 엄청 많아요. 안수 파티 나올 때 분위기가 들썩들썩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게 또 이 10번 상징성도 좀 있고 하니까 바이올리드전에서도 과연 사비 감독의 바르셀로나 그리고 안수 파티가 활약할 수 있을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 안수 파티! 안수!